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아마존 등 주요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5% 하락한 24,311.1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11% 오른 2,669.91의 장을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2% 상승한 7,119.80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미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속보치가 연율 2.3%라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켓워치가 집계한 예상치는 각각 1.8%와 2.0%였습니다. 다만 지난 4분기 2.9%보다는 다소 둔화했습니다. 1분기 GDP가 전 분기에 못 미친 것은 소비 부진 탓입니다.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1.1% 증가했는데 이는 2013년 중반 이후 가장 작은 것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극비리의 방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당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방법론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좋은 대화를 나눴다. 심각한 주제들, 두 나라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이슈들에 대해 폭넓게 대화했다며 논의가 생산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현재의 표준 시간인 평양 시간을 한국의 표준 시와 맞출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오늘 평양 시간을 고침에 대하여라는 정령을 통해 평양 시간을 동경 135도를 기준 좌우선으로 하는 국영대시로 고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평양 시간은 2018년 5월 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북과 남의 시간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넘어선 것은 시장의 우려감을 키웠지만 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금요일 날 코스피는 한 달여 만에 2,5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880선에서 정체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일부 시간에는 향후 이번 주 내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 구체적으로 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시작이 될 거고요. 4월 30일 월요일 집중 일부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 분석과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오늘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주요 이슈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지난주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해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큰 상황이죠.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이후 재상장을 위해서 오늘부터 3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됩니다. 시장 영향 살펴봅니다.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청신호로 읽을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예, 지난주 시장은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시장 내 우려 요인으로 작용이 된 반면에 또 27일에 성공리에 마무리된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한 또 한반도의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먼저 지난주 시장 정리와 함께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부터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지난주 우리 시장 일단 주 중에는 다소간 좀 힘든 그런 양상들 많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만 지난 주말 금요일이었죠. 남북 정상회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면서 그리고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리고 한반도 전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사실상 상당 부분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가능성 한번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예. 일단 지난주 이슈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업 1분기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었다라는 것. 이 부분,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그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사상 최고. 어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 발표 시장에 나타나면서 IT 전반적인 기업군들에 대한 긍정적인 앞으로의 가능성 그리고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불러일으켜 오면서 결국은 성장주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두 개 IT 업종과 바이오 업종 IT 업종이 일단 먼저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여전히 실적과 관련 소위 말하는 시장 기대에 대한 눈높이와 그들이 발표하는 실적과의 갭 차이, 이에 대한 다소간의 좀 실망감 내지는 차익 매물 출회가 계속돼서 나타나면서 바이오 업종은 다소간 어떤 그 실적과 관련된 성장성과 관련된 노이즈 속에 여전히 갇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가장 크게 흔들었었던 부분 뭐니 해도 미국 FOMC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가장 크게 영향 내지는 어쩌면 바로메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미 국채 가격의 상승이었다라는 부분. 국채금리의 인상, 국채금리의 상승 부분, 거의 마의 3%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3%가 넘게 돌파를 하면서 시장 우려감이 크게 증폭되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이때까지 우리들이 시장 내에서 예상이 돼 왔었던 FOMC에서 올해 벌써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했죠. 지난 2월 달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세 차례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두 차례 인상을 할 것인데 상당 부분 시장 내 어떤 그 전망치는 과거 기존 올 전체적으로 세 차례의 금리 인상에서 네 차례의 금리 인상 쪽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세 번의 더 금리 인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시장 어떤 통화 긴축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이른, 좀 앞선 투자 전략가들은 일단 증시의 성장, 시장의 상승 국면에 거의 마지막 국면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일단 금리에 대한 어떤 우려한 부분이 앞으로 크게 시장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에 계속되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지난주 아마존이랄지 페이스북이랄지 팡 주식들의 실적 개선세 일단 눈에 상당히 띄는 그런 부분들. 어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상쇄시킬 만한 그런 요소로도 작용을 했다라는 것. 이 이야기가 바로 쉽게 이야기하는 골디락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고 금리의 어떤 하방 압력 계속 되는 가운데 서서히 시장의 개선이 나타나가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라면 시장의 방향성은 우상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기대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금요일이죠. 남북 정상회담 일단 상당히 매우 시장 내 기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이날 사실상 그 전 화, 수, 목 외국인들 사실상 상당 부분 많은 금액의 순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만 해도 외국인 거의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순매도 보여주면서 지난 한 주간만 해도 거의 1조 원이 넘는 그런 순매도가 나타났다라는 부분. 하지만 금요일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마치게 된 날, 그날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1,600억 원의 순매수로 마무리를 했다. 근데 여기에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을 마지막 거래일로 이번 주 5월 4일 다시 이제 재상장이 액면 분할 재상장이 되게 되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주일이라는 기간 뭐 거래를 못 한다, 매매를 못 한다. 상당 부분 조금 좀 불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일단은 좀 매도세에 나서는. 그 때문에 삼성전자를 대다수 그들의 매도, 외국인들의 매도의 중심점에 위치시켰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난 금요일 1,600억 원대의 순매수 부분은 어찌 보면 상당히 삼성전자 부분을 제외한다라면 상당히 큰 금액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나타났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금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좀 다른 상반된 면을 띠고 있는 소위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 하지만 중동 지역, 이란 지역에서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한 핵협정의 파기냐 아니냐 아마도 5월 중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클 것이다라고 시장 내에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의 불안감과 한반도 지역의 안정화, 과연 어떤 투자자들, 글로벌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 내지는 판단, 내지는 앞으로의 전망,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 부분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지난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주로 과연 끝날 것일까? 그게 아니라 이번 주에도 계속 그 지난주에 연장성상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 물론 이번 주 근로자의 날 휴장 내일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 대체 휴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각각 주간 4일만 거래되는 조금 좀 짧은 거래가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 사이에 있을 이슈들, 이벤트들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남북정전, 비핵화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그 심화, 발전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시장 내 뉴스 플로우 모멘텀을 만들어낼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랬고요. 실질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조금씩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난 주말 내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시장 내 뉴스 플로우 모멘텀의 중심점에 남북 정상회담이 상당 기간 앞으로도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번 5월 말 내지는 6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뉴스 플로우에 대한 중심점, 시장의 관심사 결국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쏠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 액면 분할. 삼성전자 액면 분할은 일단 하나의 이벤트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왜 삼성전자를 매도에 나섰겠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다. 하지만 거래가 정지가 된다. 그러면 일단은 일정 부분 좀 매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액면 분할한 후 재상장된 시기 그때는 결국은 지금 250만 원대 주가가 거의 5만 원, 5만 3천 원대의 주가로 이제 내려앉아서 소위 말하는 시장 내 일시적인 착시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착시 현상 속에서 매매 활성도가 상당 부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매매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여기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주목해야 될 것이다. 외국인들이 과연 이
소위 말하는 그 매매가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그들의 보유 비중을 좀 축소시킬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시장 판단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계속되는 리스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FOMC의 금리 인상. 내일 모레죠? 미 FOMC 회의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기자회견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의 어떤 게 결과치만 발표 지금 예정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시장 일단은 그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 조금 뭐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2.3%의 상승을 보였다. 개선을 보였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번 주 FOMC 회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주에 지난주에 결정이 되었던 22 통화정책 회의와 그리고 BOJ 통화정책 회의에서 각각 완화적 통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그들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계속 유지됐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다소간 미국 아마도 이번에는 좀 동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일단 이번 주 일단 관심을 가질 만한 이벤트 정리를 좀 해보면요. 내일이죠. 우리나라 4월달 수출 4월 20일까지의 상황으로 봐서 이미 긍정적인 모습 상당 부분 예상은 되긴 하지만 일단 좀 주목해 보시고요. 이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치 시장 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4월 그리고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고용지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지표일 것이다라는 부분 자세히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금주 이슈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결과가 상당히 매우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하셨는데요. 이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상황 좀 봐주십시오.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이었다라는 부분에는 두말할 나위, 의심의 여지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예. 앞서서 이제 헤드라인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 5월 5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시간과 북한의 시간을 같이 맞춰 나간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앞으로 시장의 어떤 움직임 분명히 예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비핵화 종전선언까지 가는 길.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로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핵심 테마주를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 이 관점에 있어서의 첫 번째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 테마주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과연 이게 단기적인 이슈일 것이냐, 중장기적인 이슈일 것이냐, 이 두 번째 이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 일단 결론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 내 기대감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시장의 모멘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영업적인 부분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소위 말하는 기업의 이익단 소위 말하는 실적과 관련된 부분과 실질적으로 연결을 해본다라면 일단 상당 기간 단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일단 보여주기식, 퍼주기식, 소위 말하는 이익과는 달리 이익 추구가 아닌 어떤 일단 보여주기식의 남북 경협 이런 부분들 소위 말하는 좀 현혹되기 쉬운 그런 모습들이 시장 내 다양한 뉴스 플로우를 가지면서 시장 내 관심사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분명한 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이고 이게 과연 단기적인 이슈인지 중장기적인 이슈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회사 그 테마군들의 이익 개선에 영향을 얼마만큼 주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꼼꼼한 판단, 꼼꼼한 계산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아마도 북한 측에 상당 부분 페이버를 많이 주는 그런 모습에 처음에는 그 남북 경제 협력이 일어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좀 넘어서 좀 해보죠. 예. 우리나라 실제로 MSCI 기준으로 우리나라 항공물 지수 그 PR 실제로 한 10배에서 11배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국 평균이 15배, 유럽 지역이 15배, 미국이 20배에서 21배, 22배 정도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한 50%가량 PR이 적게 평가가 되어 있고 유럽이나 신흥국 평균보다도 약 한 40% 정도 낮게 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빨리 좀 올려놔야 될 것이다라는 것. 여기에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흔히 말하는 한반도 리스크, 소위 말하는 한반도 리스크에는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에 대한 두 가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는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나는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가지. 소위 말하는 북한과 관련된 대치. 이 부분이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결국 지배 구조에 관련된 그러니까 투명성 확보 문제. 지금 현재 이 두 번째 것, 지배 구조 관련된 투명성 확보 문제가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그 이슈가 되고 있고 아마도 올해 한 해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에 전반적인 PR의 개선세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부분 역시 남북 정상회담 직후 일단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긍정적인 화해 무드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관련된 대중국 관광객의 단체 관광객의 입국과 소위 말하는 유커들의 재유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관심으로 다시금 사드 보복과 관련된 해빙 모드 더 심화되면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부과될 그럴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라는 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 두 가지입니다. 지배구조 조정에 대한 불투명성 그리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완화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10배 규모에 처해 있는 PR이 말 그대로 15배 정도까지는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근거로 분명히 제시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외국인들 중심으로 한 시총 대형주 그리고 업종 대형주에 대한 관심.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 부분 분명히 우리 시청자들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예. 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 과연 그들의 시선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 아니면 미 국채 리스크의 변화에 따른 미 금리 인상 리스크에 더 무게중심을 둘지는 이번 주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를 통해서 수급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리고 환율의 움직임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들 마음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이후로 재상장을 위해 오늘부터 3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됩니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단 일정 부분 삼성전자의 주식을 파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향후 시장 움직임 어떨까요, 대표님?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삼성전자 매매 이제 그 정지죠. 그러면 이제 어쩌면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 그러면은, 주가 지수의 움직임은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앞으로 좀 벌어질 가능성이 삼성전자 휴장 기간에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만, 금융주 그리고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크기 때문에 금융주들에 대한 시장 움직임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어떤 그 실적 발표주들의 움직임들로 인해서 시장 일단은 그 상승 가능성에 좀 눈높이를 맞추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제 250만 원짜리 주가가 5만 원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떨어진 게 아니죠. 착시 현상을 이제 보일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스케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4일 금요일입니다. 4일날 재상장, 4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마음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액면 분할은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착시 효과를 만들어낸다라는 부분. 그래서 250만 원짜리 주가가 5만 3천 원, 5만 2천 원으로 보이니까 상당 부분 싸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에 거래의 활성화가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면 그만큼 시장은 유동성의 확보 차원에서 사고 팔기가 쉬운 그런 주식 이런 부분을 인식이 되면서 국민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참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근데 이 과정을 이용하려는 그런 투자 주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일단 액면 분할은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습니다. 펀더멘탈의 요소를 제외한 상황에서 액면 분할이 일어난다면 액면 분할 이벤트는 그 이벤트의 효과는 단기적일 것이다라는 부분. 그 단기적인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입으로 인해서 주가의 일시적인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서 일시적인 매도 양상을 보이는 소위 말하는 차익 실현을 추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흔히 말하는 목표 주가와 소위 말하는 주가 매매 트레이딩 할 때 있어서의 그 밴드 상하단을 분명하게 맞춰 놓으시고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 매매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예. 물론 중장기적인 주가의 방향성은 펀더멘탈과 거시지표의 변화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삼성전자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펀더멘탈을 제외한 상황에서 이벤트만을 중심으로 매매를 한다라면 이 부분은 분명히 단기적인 이벤트에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점. 이를 오히려 거꾸로 역이용하려는 투자 주체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자 시장 분위기에 대한 간접적인 힌트로 보통 주식 활동 계좌 수와 신용융자 잔액 등이 주로 활용이 됩니다. 최근 이 두 가지 지표 모두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향후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걸까요, 대표님? 상당히 저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앞으로 시장이 상당 부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뭐 하락 쪽보다는 일단 상승 쪽 최소한 보합권 이상은 유지해 줄 것이다라는 부분에 무게중심을 쏟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주식활동 계좌수 일단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매매를 한 그런 계좌수가 되겠습니다. 2,583만 개.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수준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신용융자 잔액 역시 12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신용융자 그만큼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주식 매매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주식시장에서의 기회 추구, 소위 말하는 수익에 대한 추구, 투자 욕구가 그만큼 커져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이제 우리가 좀 감지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지난 1월 2조 원대의 순매수를 보였다가 2월, 3월, 4월 각각 순매도를 3개월 연속 외국인이 만들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긍정적인 부분,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전체적으로 한반도 리스크의 완화와 맞물리게 되는, 소위 말하는 저는 오히려 남북 경협 테마주보다는 시총 대형주에 대한 관심, 업종 대표주에 대한 관심, 이 이야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발 요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따라서 시총 대형주와 업종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나가자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이제 삼성전자가 쉬는 동안에는 지수 움직임이 좀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앞서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예. 일단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긍정적인 요소는 한반도의 어떤 그 화해 모드. 부정적인 요소는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분위기, 우려감. 과연 이 둘을 놓고 시장에 힌트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여기에 국제 유가의 움직임은요,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란의 핵 협정 파기와 관련된 이슈, 아마도 5월 중순까지는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시장 내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오히려 이 부분이 한반도 리스크 완화와 맞물리게 되면서 외국인들 투자자들로 하여금 우리 시장으로의 관심 확대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요. 미 국채 금리는 FOMC 금리 인상 이슈와 맞물리게 되고 외국인 수급에 연결을 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화해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맞물리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부분, 내일 모레 미국 FOMC 회의 있습니다. 분명히. 물론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시장 내 영향력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시장 내 미 국채 금리 관련된 리스크는 결국은 FOMC의 금리 인상 리스크와 맞물려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기임에 틀림없다. 금리 인상기 가장 밑바닥에는 원자재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플레이 중심으로 시장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요. 일단 실적 시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리스크 완화와 관련된 시총 대형주에 대한 관심 가져보자. 업종 대표주에 대한 관심 가져보자. 그리고 무역전쟁 이슈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한반도 리스크 완화와 맞물린 전체적인 사드 피해 해빙 무드, 그렇다면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 아마도 일단 시장 내에서 무게중심은 바이오에서 이미 IT 업종으로 옮겨간 듯한 합니다. 바이오주 조금 저는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미련을 가진 바이오 투자보다는 옥석을 가진 바이오에 집중해 보시는 그런 부분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미련 부분, 그 남아있는 미련 부분을 IT 업종 쪽으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옮기시는 그런 전략 유효해 보이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예, 자, 매주 월요일 한 주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주 금요일 선물시장도 장중 변동성이 좀 컸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오늘 전략까지 함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312지수 지지력의 매수 배팅, 그 다음에 다시 마중 나가는 또 재매수 구간 해서 쭉 끌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이제 그날 이렇게 또 지켜보면서 장들이 전반적으로 출렁거려서, 그래서 다시 323지수부터는 다시 맞고 매도를 해서 얘네들 빠진 거 확인해서 322.90대 매도에 320지수, 한마디로 정확하게 319.90까지 매도 목표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야간장 때 충분히 얘네들 눌림들이 좀 더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319.90대 근처에서 반등이 다시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혼조세에 들어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뭘 볼 거냐? 우선은 시장 불확실성들은 항상 관망 매매 부합장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그렇다면 저희가 보는 대로 위 구간들 넘어가지 못하고 아래 구간들 지지력까지 그대로 부합 구간에 뛰었다면 여전히 얘네들은 부합 구간 형태의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그래서 전일 거래일의 전 고가, 그 다음에 아래 하단부들 추세를 여는 구간까지 고점을 높이지 못한다면 오늘 지속적으로 이렇게 채널 구간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 구간 지지력은 좀 더 여분을 둔 319지수, 그 다음에 이상 저항들은 아직은 322.50대 저항을 그대로 두고 있다. 그래서 322.50을 안착하지 못한다면 얘네들은 하락장이 아니더라도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보합권 혼조세 장일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일봉상에서 이 구간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 구간들 상방 제약들 그대로 두고 싸움들 보합 매매 권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장도 우선은 이런 형국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굉장히 오전 중에 목요일 금요일 날 올렸다가 그림들이 올렸다가 그다음에 걔네들 다시 다 내뱉는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봉상에서 우리가 이 구간들 이 자리 안착하지 못하고 이 전
27일 날 오전 8시 그림에서 약간 매수로 튀다가 걔네들은 다시 무너져서 혼조세에 들 거다고 예상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도 전반적인 지수들, S&P하고 그림이 크게는 같지는 않으나 여전히 시장의 지수에 대한 위험도는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고가를 안착하는 그림들보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모든 지수들이 혼조세 양상을 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자, 그렇다면 고점을 안착하기 전에 얘네들은 가로저항점의 혼조세라면 이 구간들 여전히 혼조세 그림들을 예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선은 보합권 매매 불확실성은 관망 매매 보합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고가 안착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할 거고요. 안착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고가 부근에서는 또 반대쪽 눌림 매도의 아래 구간들 하방 제약점에서는 눌림 매수를 공략할 수 있는 부합권 매매장을 그대로 유지해서 전략을 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여쭤봤고요. 이번에 해외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지속적으로 92지수를 향해서 갈 거라고 몇 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그 구간들 깨기 시작을 하면서 정확하게 90.20대죠. 90.20대를 깨면서 얘네들은 돌파. 그래서 우선은 92지수를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91.8090대부터의 제약을 두고 보합권 설정해서 싸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확히 우리가 예상했던 구간들 맞고 밀리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는 지속적으로 반등 여력을 갖고 있는 장들이었기 때문에 큰 반등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들 눌림 구간이 설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92지수 지지력을 받아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달러입니다. 자, 유로달러 하단부 제약 채널 구간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유로달러는 우선은 이 구간부터 지속적으로 반등을 주려는 기미를 보였었고요. 걔네들이 한번 반등을 주고 다시 밀린 형국에서 보합장.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물량들이 나오면서 큰 반등을 줬었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1.21900대 저항을 예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1.21500대. 한마디로 아래 구간은 지속적으로 지지력을 받아내면서 올라와 줬기 때문에 우선은 이 보합 구간에서 추가적인 그림이 나오는지를 지켜본다. 단 아시아 유럽 미국 섹션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 초반 섹션까지는 얘네들 보합권 매매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온 아이들은 우선은 저항도 맞고 한번 좀 싸워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조금만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는 다시 보합권 매매 전략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해외 선물은 달러 인덱스 지지력들 잘 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지지력 자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1.20대 지지력들 잘 본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는 있으나 반등과 그 다음에 눌림들이 지속적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보합권 매매 전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지속적으로 보합권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구간들 지지력을 받아내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 내에서의 아직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자, 저번 주에 매매 전략들 68.40대 쪽 상단부 제약의 아래 구간들 67.70 보합권 예상 저항들 그대로 두고 오늘은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상 지지력은 저번 주 금요일과 같은 67.70 그 다음에 예상 저항도 금요일과 같은 68.40대 그대로 드릴 거고요. 중간에서 윗구간 아랫구간을 깨지 못하고 보합 구간 형태를 들어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의 보합권 매매 전략들 그대로 펼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탈이 오더라도 68.40, 그 다음에 67.70을 깨지 않으면 얘네들은 아직은 보합권의 혼조세다. 이렇게 예상을 두고 지표 그때까지 기다려도 될 법한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자, 골드도 유로달러 반등을 주면서 같이 반등을 줬었겠죠. 자, 매물대가 굉장히 강해서 매물대가 놓여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나 매도나 어떤 거든 보합 혼조세 때문에 확률이 비슷해지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추가적인 매도는 더 열겠으나 반등이 없는 아이들은
매도를 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채널로 올라오는 모습을 금요일날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그 채널 상단부 제약에 그 다음에 중심 라인들, 중심권들 지지력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매물대 금요일날 물량 정리가 나왔을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얘네들이 추세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단부 제약에서의 걸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하단부 채널과 그 다음에 상단부 올라가는 지지력들의 작은 채널들이 혼조세 양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저항들은 우선은 1327달러 추세 상단부를 그대로 두고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1320달러. 한마디로 이 구간들이죠. 추세 하단부의 전 저가, 최저가의 전 저가를 기준으로 보합 혼조세 예상을 하고 싸우겠다. 한마디로 이 매물대 마지막에 밀었던 구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혼조세를 띄었던 구간들에서 여전히 혼조세 양상을 띌 거다.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은 항상 관망 매매 보호합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디테일하게 실전 매매에서는 리딩 시에는 조금씩 자리를 변경하겠지만 저번 주에도 손실 없이 다 수익으로 전환해서 잘 나왔던 것처럼 이번 주도 매매 보합장에서 좋은 자리들, 유리한 자리들 선점해서 하신다면 별 무리는 없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지만 시장은 전반적으로 달러가 강세 뛰다가 이제는 멈출 구조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등 여력과 눌림 세력들이 혼조세 장을 이어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는 이제 확률이 같아지는 시점이다. 최저가에서의 매수는 지속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보합 혼조세 장에서 눌림과 그 다음에 배팅. 한마디로 얘네들을 뒤집으면 지수부터 유로, 달러, 골드 전반적으로 모든 장들이 이런 장 속에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고 달러 인덱스 보합 혼조세 장에서 눌림 매수 반등 매도 전략들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큰 자리들 저항과 지지력들을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별 어려움이 없는 또 한 주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1부의 마지막 코너죠.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고요. 또 내일은 휴장으로 하루 쉬고 수요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부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주 동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합니다.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하고 수익률 리뷰, 또 수익률 대결까지 펼치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에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